자, 다음은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은 민법의 계약법에서 나오는 원칙이죠.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 계약의 양 당사자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자신의 채무를 다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이것이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들어온 겁니다. 거의 법의 일반 원칙으로 봐야 되겠죠. 신의성실 원칙은 맥락으로 볼 때 신의성실 원칙은 우리가 줄여서 신의칙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신의칙도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입법화되긴 했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헌법상 불문법원의 지위를 여전히 갖는다. 그래야 헌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헌법상 법률상으로는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법률상으로는 성문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문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헌법상 원칙을 예시를 들은 거다. 즉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견해도 있어요. 불문법원 앞에는 법률 우위 원칙이 있죠. 법률 우위 원칙은 성문법도 위반하면 안 되고 불문법원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앞에 카테고리는 행정기본법 8조의 법치행정 원칙이죠.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은 위법이죠.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이 위반한 행정작용은 다 위법해지는 겁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의성실 원칙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11조에 있어요. 11조는 신의성실 원칙, 그리고 권리남용 규정이어서 성남 11번가 신의성실, 남용, 성남 11번가 행정기본법 11조에 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신의성실 원칙은 행정절차법 4조 1항에도 있어요. 신뢰보호와 신의칙이죠. 국세비원법에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정법에 근거하기도 하고 판례는 신의칙을 신뢰보호 원칙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냐면 계약법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계약관계에 구체적으로 진입해야지만 신의칙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런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무슨 말이냐? 신의칙은 구체적 법률관계를 전제해요. 구체적 계약관계로 진입이 돼야 돼. 그런데 신뢰보원칙은 구체적 법률관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법에 관한 신뢰라고 방금 앞에서 배웠죠. 국법, 법률 또는 법규명령도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인 공적견해 표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적견해 표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법에 관한 신뢰를 논의했던 거죠.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은요. 구체적 법률관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구체적인 그런 공적견해 표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의성실 원칙은요. 구체적 법률관계로 진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신의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구별하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은 구체적 법률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의칙은 계약법에서 나온 이론으로서 구체적 법률관계를 전제한다. 구체적 계약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신의칙을 신뢰보호 원칙과 동일시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적용 요건, 이건 이제 판례 키워드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을 주었거나 신의성실 원칙이니까요. 첫 번째는 객신정.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사례풀이 할 때는 이걸로 포섭해야 됩니다. 다음,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이 단어를 빼먹으면 안 돼요.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 용인될 수 없다. 키워드는 얘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중요하네요.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함이 정의관념에 오히려 부합해야 됩니다. 그럼 법대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국법이 있어요. 아까 배운 것처럼 법령 개정에서 신법이 있어요. 그런데 국법에 근거해서 아까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적법한 신청이었는데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되는 이 기간 동안에 보니까 국민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건축허가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면 이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은 담당 공무원은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이런 신청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5급 공채에서 나왔던 거, 예전에 사시나 이런 문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 보면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사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갑자기 묻혔어요. 이 신청한 게. 그래서 6개월 동안 인사 공백에 의해서 갑에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 자체의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지연된 겁니다. 그런데 6개월 거의 다 될 즈음에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법에 근거하면 거부가 가능했던 사안이었어요. 이 거부 처분은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의 공익보다 크다고 보면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처리 지연으로 인사공백은 자기 내부적 사정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처분 절차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과정에서 법이 개정됐어. 그랬더니 개정법에 근거해서 거부 처분을 했어. 이건 상대방의 신의를 위반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신의축 위반으로. 이런 경우에는 방금 봤던 것처럼 합법성 원칙을 희생한다는 말은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법에 따라서 갑의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법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신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게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강의 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사례로 매칭시키는 그런 강의를 듣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으로 이런 용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례풀이 같은 거 할 때 다 활용할 지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를 포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해야 된다. 나중에 암기할 때는 지금은 이해를 위주로 하세요. 나중에 암기할 때는 시리칙, 성남 11번가 행정기본법 11조에 있다. 그리고 나서 요건에는 첫 번째 객신정,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객신정. 두 번째,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다. 세 번째,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전후 모순행위. 자, 허가 처분 전에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사안. 이건 뭐냐면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법에 갖춘 요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처분청은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해결해 보세요. 민원인들과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행정지도가 나왔어요. 행정지도는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성실히 준수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역 이기주의에 막혀서 결국 민원인들의 반대를 꺾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처분청을 찾아옵니다. 처분청을 찾아와서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냥 법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처분청이 그런데 저번 달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안 돼.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나는 성실히 수행했는데 오히려 법이 바뀌었다고 안 해주는 거, 이건 신의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행정청의 사연보호 의무, 행정청의 불성실로 사연의 법적 지위가 악화된 경우, 성실하지 않은 거니까 신의성실 원칙이죠. 이게 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분청이, 특히 이게 지방경찰청장 문제였어요. 지방경찰청장이 일정한 요건심사를 게을리합니다. 게을리했다, 불성실하게 했다, 신의성실 원칙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나중에 보니까요, 면허가 취소돼서 택시면허가 취소할 사안이었는데 통보가 안 돼서 택시면허가 취소가 안 됐어. 그랬더니 나중에 면허를 다시 따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린 사안이었어요. 나중에 사례풀이에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랬더니 요건심사를 게을리했어요. 원래 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이런 지휘승계가 이루어질 때는 검토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사례에서 한번 볼 겁니다. 요건심사를 게을리했다, 게을리, 불성실, 신의성실 원칙 위반입니다. 다음, 위반의 효과는 얘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니까요. 신의성실 원칙은 행정법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위법이 되죠. 그러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기초법 개념 꼭 들으세요. 쟁송이란 행정심판과 소송을 의미하죠. 만약에 위법하다면 나중에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타시험에 나온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의 처리 절차가 지연된 거. 이게 내부적 사정일 때, 특히 시험에 나왔던 건 내부적 사정에 의한 인사공백. 인사공백으로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가보면은 갑자기 인사이동 돼서요. 지금 잘 모릅니다. 이러면서 막 안 해줄 때 있어요. 판례는 처분 시에 개정법 적용이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해. 처분의 처리 절차를 개시해야 되는데 처리 절차를 지연해.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됐더니 개정법에 따라 거부 처분을 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물론 신뢰보 원칙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장애 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장애 사유를 근거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실제 단문이 나오면 이 정도만 쓰면 충분해요. 자,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인데요. 판례는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은 사실상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 청구권을 소멸됐다고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권리남용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중요해요. 국가배상은 올해도 이중배상이 나오긴 했지만 국가 등이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 이건 국가배상에서 배워야 됩니다. 판례는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원인 행위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신의 측상 제한했습니다. 이거는요 국가배상 파트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 해당 판례에서 할 겁니다. 알아둘 건 뭐냐면 국가가 이건 뭐냐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국가가 대신하게 돼 있죠. 그게 국가배상법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나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요. 그런데 그러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제한돼야 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신의식상 제한했다는 이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예요. 이 판례보다 더 중요해요. 이 판례는 사례로 기출됐어요. 얘는요. 국가배상 파트는 경감 승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예전에 사시시험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행정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신의칙.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약 36년간 전혀 이의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앞두고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서 보통은 이제 정년에 임하니까 호적 등기가 잘못됐다 해서 정정한 거죠. 이건 신의축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실제 출생일로 바꾸는 건 이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고 타 시험에서 나왔던 1번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2번, 4번은 가볍게만 읽어봅니다. 1, 3번은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특히 3번은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이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면 개정된 공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합법성 원칙과 충돌하겠죠. 그러면 신뢰보 원칙과 합법성 원칙의 충돌과 똑같아요. 다설 판례는요. 동의설, 다른 말로 이익형량설이죠. 이익형량 해부는 겁니다. 법령에 따른 처분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이 법 여부는 신의 측의 보호가치와 법률 적합성 원칙 얘는 공익일 테고
신의 성실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 국민, 즉 여기는 사익과 관련되겠죠. 왜냐하면 건축어가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건축어가 인용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거부 처분이 신의 측 위반으로 위법해지면 취소가 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의 성실 원칙의 보호 가치가 강조가 되면 사익이 보호될 테고, 법률 적합성 원칙, 줄이면 합법성 원칙은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양자를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